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유쾌한 세 사람의 특별한 말잔치가 열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오늘도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휴가여서 이 꽃고무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사실은 김용민 그러니까 박지희 씨가 진행하고 김용민 평론가가 제가 역할 롤을 나눠가지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음번에 오실 대타 진행자가 굉장히 점잖은 분이어서 그러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댓글창에. 뭐 저는 휴가 가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휴가를 가버리는 이 무책임한 진행자. 제작진 여러분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을 뭐 우리 두 분도 진행을 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휴가를 간다거나 어떻게 자리를 비웠을 때 대타가 하지 않습니까? 네. 대타가 잘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디 그 다음 대타 오시는 분이 좀 불안하세요? 아니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겠어요? 좀 불안한데. 그 두 분께서 방송 사고를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 제가 없더라도 꽃고무 토론 재밌게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주제부터 가볼까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요일 밤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서 채팅창에 또 글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재밌는 의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이에요.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이죠. 네. 원래 8월 15일 날 나와야 되는데 네. 주말이 꼈다고 해서 이틀이 또 당겨졌네요. 이틀 이득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게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김용민 씨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식의 글을 쓰셔가지고 네. 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해야 된다. 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주 양지 바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양지 바릅니까? 이게 뭐가 양지 바릅니까? 대한민국에서 삼성 부회장 옹호하면은 양지 바른 길이죠. 안 그렇습니까? 미래 전략실에서 전화 오겠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너무 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틀러도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법 정비를 다 합니다. 예, 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재벌 오너가 석방되면은 공격적 투자를 할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주가가 요동쳐서 마침내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명분. 이 명분이 가석방 이유가 됩니까? 근데 일단 뭐 주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를 줄 알았는데 말이죠.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속에 최대 영업이익, 최대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는데 오너 리스크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변수로 작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씨가 밖에 있어야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일단.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벌 오너를 두둔하는 말뿐인 평등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 말이죠.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런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면을 하면 안 되니까 정해진 원칙이 있으니까요. 사면은 피하면서도 동일한 효력의 다름 아닌 가석방을 택했습니다. 이 점도 사실은 빈축을 사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석방에 찬성하는 이 작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뭐 김용민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 법치국에서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뭐 7명, 8명이나 되는 심사위원들이 자기들끼리 심사해서 문제 없다고 법무부 장관에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박범계 장관이 그걸 그대로 승인했으니까 거기다가 여론도 국민의 한 7, 80%가 가석방으로 내보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지금 뭐 대한민국 뭐 경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수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좋다고 합니다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줘야 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국가적 경제 상황 이런 거 고려했다. 또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더군다나 지금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오너가 부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사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투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집행을 해주게 되면 또 문재인 정부 또 모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도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또 이게 사실은 이 재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 권력자가 말 사달라. 혹은 동계센터 지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들어줄 재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면 권력자에게 더 많은 비판과 비난을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한 사람들한테 그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게다가 이 재판에서 준법 감시 제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준법 감시 제도도 만들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이 사세 경영은 하지 않겠다. 대국민 약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6개월 실형해서 인신 구속을 계속 시켰다. 이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풀어줄 만한 사안이었다 보여집니다. 네, 그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 그 70% 찬성이 났다. 이 점을 들어서 지금 여론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계가 상당히 논란거리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법무부에서 이달부터 형기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가석방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나?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럼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좀 설계상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절묘합니다. 박범계 장관 되자마자 4월부터 형기 60%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됩니다. 규칙이. 7월에 60%가 돼요. 60%가 되고 보름 뒤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특혜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마는 이건 특혜가 없었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천우 신조를 입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사실 박 장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동조하고 나섰어요. 국익을 위한 것이다. 오늘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그렇게 밝혔는데 2014년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특혜성 가석방이 있었을 때 문재인 당시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들은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 특혜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 정의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박근혜 정부 역시 국익, 즉 경제를 핑계댔습니다. 글쎄요. 그때는 잘못 생각한 건지 그때와 이제의 국익의 의미가 다른 것인지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은 처음부터 재벌 회장은 아예 면책특권을 부여해서 감옥 가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한 대책 아닐까요? 아니 근데 야당 의원 때하고 대통령 때하고는 전혀 위치도 다르고 책임도 다르니까요.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김용훈 PD의 이야기대로라면 법무부가 이재용 하나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영 회장도 풀려났으니까요. 예. 부영 회장은 80% 이상 살았으니까 예. 지금 80% 60% 낮췄다는 그런 얘기니까 박지희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법무부가 이재용 하나만을 위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런 음모론. 네. 낙검수 출신이니까 음모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오늘 또 이런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 심사 때 그 위원들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자료를 제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이 부회장이 이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이거를 가석방 결정의 주요 판단 지표로 삼았다는 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신 이재용 부회장이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좀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뒤에 넘어가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을 갈 수도 없고 외국에 가서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취업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체 왜 풀어준 것인가 의문은 저는 남기는 합니다. 아니 취업을 제한했다면서 오늘 저 풀려나자마자 삼성 본사로 갔어요. 이건 뭡니까? 삼성 본사에 왜 갔죠? 잘 있나 보러 간 거예요. 잘 있나 건물이? 우리 회사 잘 있나? 아니, 뭐 재범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재범 가능성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또 박근혜 최순실 같은 정권이 나타나서 뭐 기업한테 협박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재범 가능성이 낮다. 당연히 법무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제가 준법감시위원회 얘기했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벌이기 위해서 준법감시회 만들고 자기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 금쪽같이 얘기했던 선대 유훈 절대로 노조를 만들면 안 된다. 그거는 자기 할아버지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거는 노조 이제 만들라고 했잖아요. 네. 다 바꿨는데 이제 좀 믿어줘야지. 이 준법감시위원회는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 법인에 뭔가 그 책임이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위원회입니다. 아니 삼성 법인의 문제입니까? 이거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일탈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뇌물을 줬는데 개인의 일탈이죠. 근데 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듭니까? 아니 권력자가 뇌물을 달라는데 안 주면 회사가 위험할 것 같아서 준 거니까 그러면 회사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가 거죠. 있고 과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뇌물을 달라고 하면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아 이제는 될 겁니다. 이제는 됩니까? 그런 정권이 안 들어서 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가석방이 됐잖아요. 근데 가석방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김용민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언론의 역할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 자체를 또 언론이 만든 그런 정황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부터 또 다시 하나씩 둘씩 올라오는 그런 뭐 논설문이라든지 칼럼 같은 거 보니까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 출국 금지를 좀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석방이라고 하면은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예 사면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 형기 도중에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어디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삼성 기사가 사보 아닙니까? 삼성 사보 같은데. 아닙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합니까? 조선일보에서 이런 칼럼이 유한한 나왔어요. 언론입니다. 유한한 언론. 근데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백신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을 위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없는데 뭐 국가에서 뭐 스페셜로 풀어줘서 외국 가서 백신을 얻어온다든가 혹은 미국하고 또 우리 정부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 방향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그걸 말끔하게 처리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으면 취업 제한 같은 것도 이거 봐라 이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네. 그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한 그런 유권자 상당수는 말이죠. 뭐 촛불 시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의 바람은 법 위에 아무도 없는 세상입니다. 법 위에 아무도 없는 세상. 법 위에 이재용 씨가 있는 것 아닌가, 삼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 현실을 목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 민심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 의견도 지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빛의 공간님께서는 이재용 때문에 4월에 법 바꾸고 8월에 가석방 시켜준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9988님도 문자로 법을 고쳐 가석방 원칙 없이 반칙만 있네요라고 하셨고 모다맘님께서는 사면 아니고 가석방이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하셨고 1080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긍정적인 면이 크면 좋습니다. 환영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이 작가님은 조만간 삼성에서 스카웃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예, 양지위를 네. 걷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설득당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그 가석방을
이제 기다리면서 심사 받으신 분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 달 남겨놓고 이제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이분이 좀 유명 사건 네 연루된 분이었어요. 이거 유명 사건이네 하면서 아예 초장부터 배제를 해놓고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이재용 씨 사건은 유명 사건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저 사건이죠. 특혜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득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다. 저기 그게 걸려있어.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좋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핑계대는 게 경제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일부 단체가 내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걷기 운동 행사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는 주장이 뭐냐면 광복절에 실시되는 걷기 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은 합법적이며 방역법이 요구하는 야외 지침 4단계 방역 지침을 완벽하게 준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경찰에서는 변형 1인 시위는 명백한 불법 시위다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특히 우리 또 이제 김용민 PD님은 전광훈 전문가 아닙니까? 자, 우선 우리 청자분들에게 그 혼동이 없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국가혁명당이 있고 국민혁명당이 있습니다. 네. 예. 둘 다 이제 원외 정당이긴 한데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씨가 이끄는 거고요. 네. 국민혁명당은 전광훈 씨가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헷갈리면은 허경영, 전광훈 씨가 불같이 화낼 겁니다. 서로 기분 나빠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좀 하죠. 국민혁명당입니다. 전광훈 네. 씨가 이끄는. 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분들 사이에서 도는 카카오톡을 저희 평화나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평화나무에서 입수했는데 그 집에서 죽으나 거리에서 죽으나 똑같다면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이런 선동 문구가 있었고요. 집회에 참가할 때 꼭 해야 하는 것. 위치 기능은 끄고 비행 모드는 켠다. 아, 휴대폰. 그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게, 역학 조사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입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그런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위치 모드는 끄고 비행 모드는 켜고 신용카드는 쓰지 말고 이런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차 팬데믹 어마어마했지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검찰이 말이죠. 최근에 전광훈 씨를 그 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지난 4주 동안 계속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 교회에서 100여 명 넘는 사람, 최소 100여 명 넘는 사람을 매주 모아놓고 집회를 했는데 불법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기소인가 봤더니 작년 8월에 방역법 위반, 그 왜 8.15 때 2차 팬데믹 사건 터졌을 때 그때 일을 이제서야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처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와중에 전광훈 씨는 기세등등해서 내일도 모레도 또 집회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공권력은 뭐 했느냐. 전광훈 씨의 행태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은 공권력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질타도 지금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작가님이 전광훈 씨 측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간단합니다. 네. 주님이 시켰다고 하면 돼요. 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또 수정헌법, 미국 수정헌법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헌법보다 앞서는 건 없는데 지금 뭐 방역법 가지고 헌법을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가치는 지켜줘야 된다. 또 집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2,000명인 확진자가 4,000명, 5,000명이 된다. 뭐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8.15 집회, 전광훈 씨 8.15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다? 그때 늘어나야 겨우 3자릿수야. 지금 4자릿수고. 방역당국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그거를 집회 때문에 탓을 돌리는 것은 이 정부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물론 전광훈 씨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전광훈 씨라는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그가 말하면 뭐 뭐든지 동조하고 그 행동에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간에 4차례에 걸친 그런 방역법 위반과 관련해서 공권력에 분명한 최소한 소환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 조사했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나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고발인 조사는 했습니다. 하면서 뭘 물어봤냐면은 아니 그 안에 몇 명이 모여 있는지 파악해 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전광훈 씨가 자신의 모든 행동, 설교 이런 것들을 그 유튜브로 생중계하는데 객석은 안 비치더라고요. 최근에 이 또 방역법 위반 논란에 그 휘말릴까 봐. 그래서 저희가 성북구청의 방역 그 단이 그 파악한 그런 결과 교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수를 센 그것과 언론 보도를 제시했더니 직접 본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사인 간의 갈등, 대립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방역법을 어긴 부분인데 이건 사실은 그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경찰이 나서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네. 아니 이거 뭐 민간단체 보고 왜 그걸 파악 못했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가 아침부터 가서 셌습니다. 셌더니 사람 수를 셌어요. 그 교회당에서 나오는 사람들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걸 다 저기 동영상으로 취재했고요.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 처벌 의지가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영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생계의 문제인데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요. 근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대놓고 어기면은 그리고 아무런 이에 따른 응징이 없다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법 지키는 또 많은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동영 작가님께서 전광훈 씨 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나 잘 말씀하셔서 설득이 됐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파르타님이 와 이거를 쉴드 치다니 대단하다라는 얘기. 피러먼제이님은 이광훈인 줄 알았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종교 집회인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 자체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용민 평론가님께서는 그 의도를 조금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네. 모여서 새 결집입니까? 예배하는 것이 네. 참된 예배다. 이 양반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할 목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네. 방역 논리도 실상은 교회 탄압을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과하게 지금 차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세기에 그 흑사병 났을 때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들이 이거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징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회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집회를 열었어요. 그러다가 더 흑사병이 그렇죠. 크게 확산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마 수천만 명이 죽은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일이 잊지 말라는 법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네. 그 문 대통령이 이제 야당 시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했다가 지금은 뭐 경제 사정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네. 내로남불. 예. 근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 야당 때와 대통령 때는 다르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네. 작년 8.15 집회 때는 정강훈 목사 옆에 서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재작년입니까? 10월 3일입니다. 예, 10월 3일 날. 예.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 타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거 집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치에 서 있는 곳마다 아마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이 집회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걷기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참가자들이 2m씩 떨어져서 이제 걷겠다는 건데 작년에 그 폭력 시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잖아요. 전광훈 씨가.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고요. 예, 도움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